예, 안녕하세요. 지난 영상에서는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무슨 선심성이나 혹은 시간이 많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 이 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사업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실제 주민께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해갖고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처럼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예산을 태워서 실제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참여예산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인데,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, 이걸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것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사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실제 이제 서울의 한 동에서 지역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의 목록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, 다 이해되실 거예요. 이거 그렇지, 사람책 도서관, 캠핑장, 근데 이 각각의 사업들은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새롭고 신기하냐,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, 아주 진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 동네에서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 사업을 선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때때로 참여예산 사업을 낼 때 우리도,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행정도 오해를 하는 게, 참여예산 사업은 무조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참여예산 사업은 행정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설사 그 사업이 굉장히 진부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중요한 건 그걸로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,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이것이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사업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게 행정이 사업하는 방식과 관련된 겁니다. 때때로 이것 때문에 그 행정주무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줬냐,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, 이런 걸 하소연을 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요.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. 행정 구조를 이해하시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. 이를테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구청 혹은 시청의 한 부서의 사업 구조입니다. 근데 그거를 사업별로 다 쪼개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. 여기 보면 이제 재무활동에서 인건비 쓰고 이런 것들도 있죠. 경비들 이렇게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사업은 요 부분인데요. 요 사업 구조 되게 신기하죠. 어떻게 돼 있죠? 하나가 묶여서 하나의 세부 사업, 또 하나가 묶여서 또 하나의 단위 사업, 하나가 묶여서 정책 사업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즉 피라미드 구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사업은 어떻게 집행이 될까요? 바로 요 세부 사업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을 하실 때에는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냐도 되게 중요한데요. 그것 말고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할 때 좀 모호한 것들은요,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를테면 미세먼지 마스크라 하더라도 환경과로 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걸 어린이들에게 주고 싶으면 보육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.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까지 고려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